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노트북이 만들어졌으면은요, 파일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튜플이라고 파일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하셨으면 연결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래서 콜앱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 노트북 다 만들어 주셨나요? 네, 그러면 텍스트 셀을 먼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제목을 넣을게요. 튜플이라고 할까요? 튜플. 튜플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리스트하고 똑같고 그 파이썬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고요. 섹션 제목 밑에 새로운 텍스트 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튜플에 대한 정의입니다. 튜플은 저장된 원소, 아이템이라고 하셔도 좋고 원소라고 하셔도 좋고요. 원소들,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데이터들이 저장된 게 있으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원소를 삭제할 수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원소를 어떤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리스트랑 다른 점이에요. 리스트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서 append 하면서 그 원소들을, 아이템들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었고요. remove나 pop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원소들을 삭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죠. 등호, 대입,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게 모두 가능하지만 튜플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리스트랑 다른 점입니다. 그 이외에는 리스트랑 같아요. 리스트랑 같다란 얘기는 뭐냐면 튜플도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즉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참조한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조한다는 얘기는 어느 위치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인덱싱. 우리 리스트에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 사용했었죠. 그렇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능 사용했었죠. 기억나세요?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똑같이 튜플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튜플은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append라든가 insert라든가 extend 이런 함수들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들이었죠. list.append, list.insert, list.extend 이렇게 썼었잖아요. remove, pop 이런 메서드 기능이 없어요.
전부 다 새로운 원소를 추가한다거나 어떤 원소를 삭제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이죠. 추가나 삭제는 변경과 관련된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튜플에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튜플에서 다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튜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튜플을 만들었으면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네. 그래서 리스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리스트만큼 어렵지 않고요. 자, 튜플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소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numbers 하고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대로 사용을 하죠. 네. 이게 튜플입니다. 튜플. 소괄호를 사용하고요. 소괄호를 사용하고 아이템과 아이템은 쉼표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쉼표로 구별되고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이 묶여있는, 하나의 변수로 묶여있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타입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함수를 이용하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타입, 그죠? 네. 넘버스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뭐라고 나오죠? 튜플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라고 나오죠. 튜플. 네. 그래서 대괄호와 소괄호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했을 때 뭔가 어떤 객체를 프린트를 했을 때 대괄호가 보이고요. 어떤 아이템과 아이템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객체는 파이썬에서 뭐라고 부른다?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객체를 프린트를 했는데 콘솔창에 소괄호가 있고 소괄호로 안에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이템들이 쉼표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뭐다? 그러면 튜플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인덱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덱스를 가지고서 튜플의 아이템들을 찾아가는 방법, 참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인덱싱하는 방법은 리스트랑 똑같아요. 넘버스가 튜플의 이름이죠. 튜플 이름 다음에 괄호를 쓰는 게 아니고요.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를 쓰고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1이 됩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괄호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파이썬에서 대괄호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리스트를 만들 때, 두 번째는 인덱스를 사용할 때. 그래서 두 가지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대괄호일까요?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대괄호일까요?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대괄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튜플이라고 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괄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덱스는 리스트의 인덱스든 튜플의 인덱스든 모든 리스트는
무엇을 사용한다? 모든 인덱스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어떻게 되죠?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겠죠. 그렇죠? 전체 원소 개수가 5개니까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4번이 됩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덱스, 리스트의 인덱스든 튜플의 인덱스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프레임 혹은 어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여기도 전부 다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모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인덱스는 전체 원소 개수보다 하나가 적습니다.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0,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튜플 이름 다음에 인덱스를 써주시면 그 위치에 있는 그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작 위치에 인덱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위치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인덱스에 있는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몇 칸? 한 칸을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이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여기가 인덱스 4번인 거죠. 음수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음수 인덱스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튜플에서도요. print numbers -1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음수 인덱스는 거꾸로 매겨지는 인덱스. 그래서 -1이라고 하면 여기 4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인덱싱의 다예요. 인덱싱이란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를 가지고 해당 위치의 원소를 찾아가는, 참조하는 방법. 그게 인덱싱입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뭐예요?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잘라내는 것. 리스트의 부분 집합을 잘라내는 것. 튜플의 부분 집합을 잘라내는 것. 그게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그래서 슬라이싱의 결과는 항상 뭐가 된다 그랬어요? 리스트를 잘라주면 자른 부분 집합은 뭐가 된다? 리스트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튜플을 잘라낸 튜플의 부분 집합은 뭐가 될까요? 역시 튜플이 되는 겁니다. 리스트를 슬라이싱 잘라내면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튜플을 슬라이싱 잘라내면 튜플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할게요. 넘버스.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고요. 시작값 1번부터 3번까지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넘버스를 먼저 출력을 하죠. 프린트 넘버스.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렸나요? 인덱스 1번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죠. 인덱스 3번까지 1, 2, 여기가 3번이죠. 여기가 3번, 여기까지. 그럼 몇 개, 몇 칸? 2칸이 되죠. 2칸. 그래서 2 곱하기 2, 3. 이렇게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튜플이 되는 거죠. 튜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리스트와 똑같아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스타트 인덱스는 포함이고요. 인덱스에서. 그 다음에 스탑, 끝나는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인덱스, 이런 범위에 원소들로 이루어진 튜플이 되는 거죠.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덱싱을 할 때, 슬라이싱을 할 때 시작하는 인덱스를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시작하는 인덱스가 생략되면 0번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네. 몇 개가 잘리죠? 3개가 잘리죠. 인덱스 3번까지예요. 인덱스 3번까지 0, 1, 2, 여기가 3이죠. 인덱스 3번까지 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1, 2, 3. 맞아요? 맞죠? 네. 끝나는 인덱스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인덱스가 생략됐을 때 그럼 끝까지죠.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인덱스 3번부터 끝까지 인덱스 0, 1, 2, 3 여기죠. 인덱스 3번부터 끝까지예요. 그럼 요렇게 잘리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를 다 생략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를 다 생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얘기는 튜플을 복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보통 처음부터 언제까지라고 할 때는 양수 인덱스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끝에서 몇 개, 그러니까 앞에서 몇 개라고 할 때는 시작 인덱스 생략하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고요. 뒤에서 몇 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때는 종료 인덱스,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하고 대신에 무엇을 한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3개 이런 뜻이죠. 튜플이라고만 할게요. 끝에서 3개를 잘라낸 튜플. 원본에서 끝에서 3개를 잘라낸 튜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3개를 잘라낸 튜플. 이거는 뒤에서 3개를 잘라낸 튜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리스트랑 똑같죠? 그렇죠? 네,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나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나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자, 요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튜플에서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튜플에서 원소, 아이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 넘버스는 1, 2, 3, 4, 5를 저장하고 있었던 건데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는 얘란 말이에요. 예, 2라고 하는 숫자 하나죠. 그렇죠? 숫자 하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1, 1, 콜론 2 이렇게 하면 이거는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뭐가 되는 거예요?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 자, 여기 출력한 모습 보세요. 출력한 모습. 출력한 모습을 보시면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을 어떻게 출력하고 있냐면 대괄호. 아, 죄송합니다.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 두 개. 시작하는 소괄호, 끝나는 소괄호. 원소, 첫 번째 원소. 쉼표. 두 번째 원소를 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원소가 없는 거예요. 원소 한 개짜리, 아이템 한 개짜리 튜플인 거예요. 튜플을 출력할 때 튜플을 출력할 때 그 일정의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튜플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써주고요. 아이템이 하나,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 원소 뒤에 쉼표를 붙여줍니다. 나는 튜플이에요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용도예요. 원소가 한 개짜리 튜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에서 슬라이싱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슬라이싱의 결과는 무조건 뭐다? 리스트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게 리스트를 잘라내면 리스트, 튜플을 잘라내면 튜플인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어레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도 공부를 할 건데 어레이도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어레이를 잘라내면 어레이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잘라내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과 요렇게 쓰는 것은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 네.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자, 넘버스라고 하시고요. 이거는 튜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원소를 추가할 때 append, insert 혹은 extend 원소를 삭제할 때 remove, pop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리스트 이름 다음에 점 찍으면 함수 이름들이 나왔었죠. 그쵸? 함수 이름들이 나왔었죠. 자, 함수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함수 이름이 없어요. append, extend, insert, pop, remove 정렬해주는 메소드 있어요? 없어요? sort 없죠.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는 count와 index밖에 없어요. 심지어 정렬해주는 기능도 없어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리스트에서 sor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리스트가 어떻게 돼버렸죠? 순서가 정렬된 순서로 변경돼 버렸잖아요. 원본 리스트가 변경이 됐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튜플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 없다. 순서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순서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트가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솔트 변경하는 거는 정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렬하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어펜드, 뭐 추가, 삭제만 없는 게 아니라 정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정렬 못할까요?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은 sorted가 있죠. sorted가. sorted는 원본을 변경하나요? 변경하지 않나요? sorted는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해 줬잖아요. 그죠? 변경된 튜플을 얻고 싶으시면 sorted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append 있다 없다? 없다. insert 없다. extend 없다. remove pop 다 없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sort도 없어요. sort 정렬하는 것도 없어요. 정렬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에러 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numbers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은 값이 뭐였어요? 값이 1이었죠. 그쵸? 1, 2, 3, 4, 5가 저장되어 있었던 거니까. 자, 여기다가 값을 100을 넣어 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튜플의 인덱스 0번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튜플이 있는데 인덱스 0번 위치는 여기고 여기다가 100을 갖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해 보세요. 네, 실행해 보시면 타입 에러라고 나와요. 타입 에러라고 나오고 튜플 객체가 누구예요? numbers. 소괄호로 묶여져 있는 튜플 객체는 아이템을 assignment, 할당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할당한다는 얘기는 값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그 값을 할당해준다. 할당해준다가 거기에 넣어준다잖아요. 그 위치에 그릇 5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값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게 어사이먼트잖아요. 어사이먼트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변경 불가능하니까. 변경 불가능하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에러라는 코드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하고요. 그러면 튜플은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처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리스트면 가능하죠. 이렇게 range 5보다 작은 정수들을 0 또는 양의 정수들을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이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0, 1, 2, 3, 4. 그죠? 네. 그런데 대괄호가 아니라 제가 여기를 소괄호로 썼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다?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잊어버리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할 수 있다. 튜플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저희 수업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컴포지션. 분해인데 사실은 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리스트에서도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튜플에서 디컴포지션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함수에서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을 저장할 때 변수 2개를 선언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쪽 잠깐 좀 볼게요. 위쪽처럼 튜플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튜플을 변수 하나에 저장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그 변수와 인덱스를 가지고서 각각의 값들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리스트와 튜플이에요.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하나의 변수로 저장해서 변수 이름과 인덱스를 가지고서 각각의 값들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리스트와 튜플인데 튜플을 만들어 놓고 튜플의 개수와 똑같이 변수 개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해라고 해요. 분해. 왜 분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이템을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아이템을 두 번째 변수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찢어주는 거죠. 하나의 튜플을 두 개의 원소로 두 개의 변수로 찢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튜플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변수를 2개를 선언해서 인덱스 없이도 그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튜플의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변수를 3개를 선언하시면 돼요. 변수를. 근데 사실 이 기능은 튜플에서만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리스트에서도 사실은 이게 가능해요. 리스트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이에요. 뭐 x, y 이렇게 할까요? 뭐 1, 뭐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100, 200. 프린트. 여기서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써볼게요. x, y. 그냥 2개를 한 줄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리스트에서도 이런 기능이 가능했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을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아이템을 두 번째 변수에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디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용을 했었어요. 어디에서 사용했을까요? 이거 기억나세요? 함수가 뭔가를 리턴을 한 거잖아요. 그 리턴 값을 여기서 변수로 저장을 한 거잖아요. 변수 두 개죠. 왜 그러냐 하면 이뉴머레이트가 튜플을 리턴을 했던 거고요. 튜플의 첫 번째 값이 i라고 하는 변수에, 튜플의 두 번째 값이 v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됐었던 거예요. 디컴포지션이에요. 디컴포지션.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용어를 설명드린 겁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가 두 개면 변수를 두 개 선언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각각의 변수에다가 저장하자. 튜플과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디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튜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